한반도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인 일제강점기, 차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굴욕과 침탈의 세월 속에서 그 와중에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를 예언서로 남긴 이가 있었습니다. 헝가리의 사람이었던 그는 대한제국이 일제의 소나기를 벗어날 것임을 확신했고, 한국은 머지않아 다시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미래 한반도 사람들은 세계의 중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을 더했는데요. 모두가 한국을 외면하던 극악의 시기에 도저히 미래라곤 보이지 않는 약소국 사람들을 그는 왜 낙관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일까요? 오늘은 일제의 스탈이 극심하던 20세기에 이러한 낙관적인 글을 썼던 이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는 당시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였는지, 그의 예언은 얼마나 적중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예언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예언은 재미로 감상하시되 결코 맹신하시면 안됩니다. 오늘은 예언이라기엔 조금 가볍지만서도 내심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02년 당시 헝가리인 가운데 최초로 고종을 아련한 것으로 알려진 헝가리 신부 버이 빗테르,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행사에 레오 13세 교황의 대표단 일원으로 참가했으며, 첫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베를린 선교회의 연사를 맡았던 그는 1902년부터 1914년까지 교황청을 대표하여 중국, 대한제국, 일본, 인도차이나와 여타 아시아 국가들, 중앙아메리카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여행했고,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차르, 중국과 대한제국, 일본의 황제나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은 당대의 각국 수상 및 주요 정치가들로부터 격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빗테르는 특히 여행하는 동안 동양의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바, 그 중에서도 유독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에 매료되어 여러 차례 방문하게 되었으니, 그는 당시 헝가리 역사상 최초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국가였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시기는 수많은 국가들이 한반도를 외면했던 시기로, 그 예로 1960년대 초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옛날처럼 일본이 한국을 통제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하기까지 했던 만큼, 그 당시 한반도의 입지는 상당히 작고 초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당시 일제강점기의 스타일이 한창이었던 대한제국을 빗테르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그는 한국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를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그가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미래를 예측한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며, 지구상에서 한국보다 그 이상 아름다운 곳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극동의 가장 매혹적인 지역이다. 그들은 발전의 일반적인 길을 에둘러서 대단한 속도로 근대적 업적들을 성취하고 있다. 내가 과거에 예언한 바와 같이 부산은 파리에서, 베를린에서, 그리고 성페테르스부르크에서 출발한 호화로운 국제열차가 당도하는 대륙의 최종 지점이 되었다. 부산은 이제 실제로 그 종착역이 된 것이다. 나는 황홀한 자연과 마술로서 나의 감성에 강렬한 영향을 미친 이 나라 한국을 떠나기가 아주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군인들이 학살당하고 시가전에 있던 7월의 그 밤을 잊을 수 없으리라. 이 순간들은 그 현장에 목격한 이들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질 것이다. 선량한 일본의 애국자임은 틀림없을지 모르겠으나,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는 잔악하고 냉혹한 인물이었다. 그는 결국 그가 한국인들에게 행한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의 지배와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에 영원한 지배를 존속시킬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일본이 한국에 강요하는 것들은 한국인의 자존심이 전면에 등장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침략자들보다 우수하다. 일본이 한국에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바를 성취한 후 한국을 식민 지배의 성공적인 예로 만드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다시 주권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소름이 돋는 부분은 이 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가 극동아시아의 태동에서 야기될 영향력을 미리 알 수 있겠는가? 세상의 무대는 더 이상 대서양 지역이 아니라 태평양 연안 지역으로 옮겨질 것이며, 그때에는 아시아와 미국, 캐나다와 시베리아가 그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나는 한국과 한국 국민들이 미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그는 당시에 참혹한 한반도에서 대체 무엇을 보고 일제의 몰락을 예견하고 어느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빛을 보았던 것일까요? 또 극동아시아의 태동이라는 말과 같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암시하는 듯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슨 이유였을까요? 추가로 헝가리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발견됩니다. 지난 10월 문 대통령과 함께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이던 김정숙 여사는 한반도 동쪽 앞바다에 작은 동해라는 라틴어 문구가 적힌 18세기 유럽 지도 4번을 건네받았습니다. 유럽에서 이 지도가 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인 1730년으로 한국은 카올리쿠, 코레아, 차오시엔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는데요. 주목해야 할 것은 1730년 당시 18세기 유럽에서는 한반도 동쪽 바다가 동해로 여겨졌음을 기록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것으로, 오늘날 옆 섬나라에서 재팬시라고 주장하는 것이 왜 어토당토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18세기 재팬시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았던 헝가리의 신부 버이비테르의 이야기를 조금 가져와 보았습니다. 교통도 원활치 않았던 머나먼 과거에 수많은 나라들을 유랑했던 남자. 좁디 좁은 한반도에서 그는 대체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가 말한 한국과 한국 국민들이 미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예언은 아닐까요?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한반도의 미래를 소망하며 국뽕 5g 들어간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하는 오징어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